안녕하세요. 프리베인 팀장입니다. 2025년 8월 17일 메이저리그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컵스와 피츠버그와의 경기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거 추천 라인으로 언더를 드렸는데 오늘도 이 경기는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를 언더로 예상하는 이유는 일단은 뭐 이마나가가 준수한 최근 경기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마나가가 홈 등판이 뭐 원정 등판보다 그렇게 썩 더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마나가가 다시 조금씩 폼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한때 7월 경기에서는 좀 좋지 못했습니다만 8월 경기에서 이닝 수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 경기 볼넷이 거의 없습니다. 볼넷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츠버그의 최근 타격 흐름이라면 이마나가를 상대로 공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버로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썩 신뢰를 할 수 있는 선발 자원은 아닙니다. 버로우스가 이 볼넷도 이렇게 꾸준하고 피홈런도 꾸준하고 좀 이런 상황이지만, 직전 샌프란시스코와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는 매우 기대 이하의 피칭을 보여주었고 6실점, 4실점. 하지만 컵스의 최근 타격 흐름이라면 버로우스가 어느 정도는 선방해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5이닝 3실점 정도는 버로우스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컵스가 타격 흐름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도 6안타에 2득점에 그쳤고, 최근 컵스의 타격 흐름은 1할 9푼대입니다. 예. 다만 이제 컵스가 그나마 피츠버그보다 유리한 상황은 뭐냐면, 전반적인 이제 불펜 상황은 피츠버그보다는 컵스가 유리하죠. 피츠버그도 최근 경기 보시면 25이닝 동안 26실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경기 등판한 피츠버그의 불펜 자원들, 오늘 경기 시스크나, 그 다음에 매터슨, 산타나, 이런 친구들은 나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산타나와 시스크는 내일 경기도 등판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저는 충분히 피츠버그가 경기 후반도 비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전반적인 마운드에서의 우위는 컵스가 피츠버그보다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컵스 사이드 보겠습니다. 컵스 사이드 볼 거고요. 최근 피츠버그가 좌투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만약에 이 경기가 버로우스가 일찍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피츠버그가 컵스 상대로 한 2득점 하면은 정말 많이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컵스가 8득점 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의 컵스승 예상해 봅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워싱턴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언더. 왜? 필라델피아가 최근 경기 오늘 경기 꾸역꾸역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오늘도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피칭 내용, 저 경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카발리가 사실 아직 경험도 일천하고 최근 경기 피칭 내용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한데, 지금 카발리가 문제가 아니라 필라델피아의 타격 흐름이 올라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역시 1할 9푼 4리 치고 있고요. 최근 득점 생산 능력도 상당히 부진하면서 이 3연패 중에 오늘 경기 간신히 승리를 챙겼습니다. 제가 어제 경기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경기가 필라델피아가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어떤 정배당의 경기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7회 4점이 아니었으면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몰랐죠. 예. 게다가 이제 타이완 워커가 최근 경기 상당히 준수한 피칭 내용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워커가 8월 등판 두 번 12이닝 동안 1실점, 볼넷 하나, 상당히 준수합니다. 카발리보다는 확실히 이닝 수와도 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경기도 역시 워싱턴이 저는 필라델피아 상대로 많아야 한 2득점, 3득점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경기 필라델피아가 막 7, 8득점 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물론 워싱턴의 불펜이 불안합니다. 워싱턴이 최근 경기 6.11의 방어율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워싱턴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은 필킹턴을 제외하면은 비터 이런 완전히 추격자들이 나오는 것만 아니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막아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당연히 필라델피아를 봐야죠. 워커가 워낙 준수하니까요. 필라델피아의 승, 그 다음에 9.5 기준이면 역시 언더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야? 잠시만요. 자, 매츠와 시애틀과의 경기입니다. 자, 맥린은요, 매츠의 유망주입니다. 예, 역시 구위 좋습니다. 9위 좋고, 뭐, 매츠가 애지중지하는 그런 선발 자원인데, 오늘 올 시즌 이제 맥린이 첫 등판을 합니다. WA 트리플 A 왔다 갔다 하면서 113.2이닝 동안 2.45, 그 다음에 WHIP가 1.13, 그 다음에 127개의 삼진, 예,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만 외웠네. 그리고 최근 6번의 트리플 A 경기 등판 살펴보면 7월 18일 날 3.2이닝 5실점, 그 다음에 나머지 경기 5경기는 29.2이닝 동안 단 4자책, 예, 압도적인 투구.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80점 만점에 플러스 등급을 받았다. 그 다음에 저기 스위퍼가요. 예, 스위퍼가 80점 만점에 70점에 가까운 그런 플러스 등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파이어볼로입니다. 98마일 정도 빠르는 어떤 그런 페스트볼. 다만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맥린의 문제는 뭐냐면 역시 제구입니다. 제구. 오늘 미슐러브스키가 무너진 이유도 이제 그런 건데, 맥린도 역시 이 제구적인 문제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경기 저는 맥린이 길어야 5이닝, 예, 길어야 5이닝, 한 4이닝 정도 보는데 4, 5이닝 정도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이제 시애틀의 브라이언 우는 일단 원정 등판, 시애틀 투수들은 원정 등판이 안 좋아요, 다. 예, 원정 등판이 좀 안 좋은 게, 안 좋은 게 좀 흠이지만, 최근 피칭 내용 상당히 안정적이고, 맥린과 아직은, 예, 우가 한 수 위죠. 이닝 수와도 좋고, 그 다음에 우는 꾸준하게 이제 제 몫을 해주는 선발 자원입니다. 게다가 이제 두 팀의 불펜 상황을 보면은, 이 최근에 시애틀 불펜이 조금 부진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매츠 불펜도 약간 좀 불안합니다. 많이 좀 불안한 모습을 최근에는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해슬리가 최근 경기 전혀 필승조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디아즈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헐거운데, 게다가 오늘 또 디아즈가, 오늘 디아즈가 해슬리구나. 예, 착각했습니다. 오늘도 해슬리가, 결국은 이 블론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치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좀 잠깐만 제가 잠시만 좀 볼게요. 매치가 블론을 이게 해슬리가 블론을 한 게 아니라, 예, 제가 좀 급하게 정신없이 해가지고 잠시만요, 좀 봐야겠다. 이거 또 내가 말 잘못하면 난리나. 예. 맞네. 해슬리가 블론한 게 맞네. 예. 해슬리가 블론을 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매치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를, 예, 시애틀이 승리했는데 7회 맞아. 시애틀이 7회 5득점 하면서 이게 승리를 했는데, 사실 이 경기가 오늘 경기 이렇게 저는 이게 고득점이 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예, 그렇다고 저는 이게 매츠의 타격 흐름, 시애틀의 타격 흐름이 올라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정도 약간 좀 오늘 하루 정도 약간 좀 타격의 우위의 어떤 마운드의 운영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내일 경기는 어떤 맥린의 어떤 구위, 그 다음에 브라이언 우의 피칭 내용,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시애틀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예, 시애틀이 좀 유리해 보이고, 불펜 상황도 매츠가 최근 경기 불펜이 이 디아즈까지 가는 과정이 매우 험난합니다. 예, 디아즈까지 가는 과정이 매우 험난하고, 그 다음에 매츠는 최근 경기 이 투타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황에서 시애틀이 그래도 최근 경기보다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긍정 요소이고요.
뭐 타격 흐름이 매치가 좋다고는 하지만 매치는 타격 흐름은 좋지만 이 득점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브라이언 우를 만나서 이 매치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선발 싸움에서 브라이언 우가 한 6회까지만 던져준다면 맥린이 4, 5에 내려갔을 경우 이 불펜 싸움에서도 시애틀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 경기는 전 시애틀 승 보겠습니다. 시애틀 승을 다시 한번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언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게 두 팀의 진정한 타격 흐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더사이드에 전 시애틀의 승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과 마이애미입니다. 야, 이 경기도 보스턴이 오늘 이기긴 이겼는데 정말 간신히 이겼죠. 3안타 치고 2득점에서 이겼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다. 예. 게다가 이제 퀀트릴과 베요인데, 글쎄요. 이게 퀀트릴이 얼만큼 이 보스턴 타선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조금, 예, 의문입니다. 퀀트릴이 이제 원정 등판도 별로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오늘 경기가 낮 경기인데, 퀀트릴 낮 경기 성적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 보스턴이 이 홈 경기에서만큼은 그래도 타격이 좋은 팀이거든요. 최근 5경기 2할 3푼 치고 있는데 홈에서는 2할 7푼 칩니다. 물론 오늘 경기 3안타밖에 못 쳤다라는 점은 분명히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지만, 그래도 마이애미라면, 그리고 퀀트릴이 이닝 소화가 그렇게 긴 선발 자원이 아닙니다. 5회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 경기는 보스턴이 충분히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오는 뭐 홈등판 3.09, 그 다음에 직전 경기를 제외하고는, 직전 샌디에고전에서 좀 많이 흔들렸죠. 이 경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한 2, 3실점 안으로 끊어주는데, 이 마이애미의 최근 타격 흐름이라면 저는 한 2, 2실점 정도로 끊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스턴의 타격 흐름이 조금 처져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도 역시 언더, 그리고 승패는 이 보스턴이 무난하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애미의 불펜은 좀 불안합니다. 20이닝 동안 19실점, 이게 좀 불안한데, 그렇다고 저 불안한 마이애미의 불펜을 보스턴이 적극 활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예. 오늘 경기도 그렇고, 이 보스턴전도 그렇고, 휴스턴전도 그렇고, 조금, 예, 타격 흐름이 조금 식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의 승 언더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캔자스티와 시삭스 경기입니다. 자, 로렌젠이 오랜만에 등판합니다. 로렌젠이 거의 뭐 한 달 보름 만에 등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삭스는 신이 등판을 하는데, 이 경기도 뭐 일단은 체급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로렌젠이 복귀 등판, 물론 복귀 등판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삭스의 최근 타격 흐름, 그 다음에 오늘 캔자스티의 타격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 경기도 언더. 캔자스티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8안타, 시삭스는 7안타, 3대1로 캔자스티가 승리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두 팀 모두 다 이 장타력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저는 좀 그래도 시삭스의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불펜이 잘 버텨줍니다. 27이닝 동안 8실점. 그 다음에 캔자스티도 25이닝 동안 9실점. 뭐 두 팀의 불펜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물론 면면을 살펴보면 캔자스티의 불펜이 훨씬 더 뎁스가 두터운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시삭스랑 캔자스티 두 팀의 타격 흐름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상황에서, 그래도 득점권에서의 한방, 그 다음에 마운드에서의 안정감은 캔자스티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물론 신이 캔자스티전에서 뭐 한 차례 등판해서 1.42, 그 다음에 이 신이 최근 경기 어떤 피칭 내용을 보면은 일단 얘는 이닝 소화가 길지 못합니다. 3.1이닝, 5이닝, 뭐 4.2이닝, 4이닝 뭐 이렇거든요. 결국 불펜에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삭스가 조금 버거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캔자스티가 그래도 뭐 최근 타격감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 시삭스의 불펜 정도라면 충분히 캔자스티가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역시 이 경기도 저득점, 9.5점이면 저득점 캔자스티의 승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에 다저스와 샌디에고입니다. 자, 스네일과 시즌 나왔는데, 자, 스네일은 직전 경기 5이닝 무실점, 템파베이저에서는 5이닝 3실점. 뭐 스네일의 문제죠. 스네일은 이닝 소화가 짧아요. 왜냐면 스네일은 워낙 볼질이 많기 때문에,
워낙 볼질이 많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있는데, 스넬이 볼질을 많이 하지만 일단 인플레이 타구가 거의 없습니다. 얘는 본래 다니면 삼진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이 오늘 경기 샌디에고, 전 샌디에고 다저스 둘 다 제가 싫어하는 팀이잖아요. 예, 둘 다 싫어하는 팀인데 오늘 경기 샌디에고의 뭐 타격 흐름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스넬공 전혀 못 건드릴 것 같아요. 예, 스넬공 못 쳐요. 스넬공 못 치고, 그다음에 샌디에고도 마찬가지로 딜런 시즈가 등판하는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스넬이랑 얘도 스넬도 한 번 긁히면 무서운데, 시즈도요. 시즈도 한 번 긁히면 무서운데, 시즈도 이닝당 투수가 많습니다. 18개. 17.6개. 스넬은 18.3개. 거의 비슷하죠. 예. 그래서 시즈도 그렇고, 스넬도 그렇고, 이닝 소화가 상당히 짧을 것이다. 즉, 5회까지는 거의 뭐, 팽팽한 투수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6회부터 9회까지의 6, 7, 8, 9, 이 4이닝 동안의 어떤 승부가 이 경기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마운드만 보면, 마운드만 보면 당연히 샌디에고입니다. 마운드만 보면, 마운드의 최근 샌디에고의 마운드는 27.1이닝 동안 5실점, 그 다음에 다저스는 21.1이닝 동안 9실점이에요. 당연히 샌디에고인데, 저는 이 경기 샌디에고보다는 다저스가 좋아 보이는 게, 일단은 이 두 팀의 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근 경기 보면은 다저스가 계속 이렇게 한 점 차로든지 이렇게 꾸역꾸역 다저스가 앞서갑니다. 예. 다저스가 앞서는 모습이고, 그리고 저는 샌디에고가 이 다저스에서 경기하는 거 보면은 매우 많이 절어요. 예. 뭐 바로 옆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샌디에고가 다저스를 만나면 많이 전다. 사실 이 경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거 승패를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8.5 기준이면 언더사이드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거 언더를 드리고자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승패는 이거 샌디에고가 불펜이 더 좋으니까 샌디에고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경기 상성상 다저스, 두 팀의 상성상 다저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물론 LA 다저스의 이 불펜이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샌디에고보다는 많이 불안한데, 그래도 결국 이 경기에서의 한 방은 다저스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전 이 경기 뭐 승패보다는 8.5 기준 언더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게 5회까지 뭐 2대1 그렇게 가다가 6, 7, 8, 9에 뭐 우장창 점수가 날 수 있을 확률도 있겠습니다만, 왜냐면 다저스의 타격 흐름이, 다저스의 불펜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샌디에고의 타격 흐름을 봐서는 그렇게 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최근 두 팀의 타격 흐름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 샌프란시스코처럼 마운드가 지금 많이 불안한 팀, 그 다음에 LA처럼 역시 마운드가 불안한 팀을 만나서의 어떠한 이 타격 흐름이었기 때문에, 전 이 경기는 오늘처럼 경기가 이렇게 저득점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뭐 바스케즈 상대로도 썩 점수를 못 털었고, 그 다음에 커쇼 이후에 다저스의 불펜을 상대로도 점수를 못 낸 샌디에고라면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케치 들어가겠습니다. 자, 토론토 텍사스는요. 토론토 보겠습니다. 근데 토론토를 보고 싶은데 최근 라우어가 이 직전 경기 이게 좀 약간 걸리는데, 이건 토론토 보는 게 맞습니다. 토론토 볼 거고요. 그다음에 신시내티 미러키 봐야죠. 그다음에 휴스턴 볼티모어는 당연히 휴스턴 보는데, 이 경기도 언더 봅시다. 볼티모어의 0을 상대로 휴스턴이 노히트를 당할 뻔했습니다. 와, 0. 뭐 B급 오브 B급 선발인데, 야, 휴스턴이 지금 너무 못 칩니다. 그다음에 클리블랜드 애틀란타. 이 경기는 모르겠습니다. 패스.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 경기 오버 봅시다. 맥스 프리드, 소니 그레이 두 팀 선발자원 모두 다 안 좋습니다. 그나마 최근 경기 그레이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 경기는 그냥 언더, 오버, 죄송합니다. 오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그지 같은, 이거는 패스하려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오늘 경기를 제가 오늘 대동단결을 애리조나 마인석을 맞췄다면 내일도 이거 애리조나 마인석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예. 그다음에 샘파 템프 최근에 하우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예. 하우저가 조금만 좀 뭐 힘을 내준다면 이건 템파가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뭐 샘프가 이기다가 불펜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얘네. 예. 불펜이 무너졌는데 벌렌더가 또 5회까지밖에 못 던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샘플을 가냐고요. 예. 그나마 오늘은 저기 보일이 이닝 수가 짧지만 하우저도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일보다는 이닝 수가 긴 선발 자원이잖아요. 템파 봐야죠. 예. 템파 보겠습니다. 다음에 애슬레틱스와 LA 경기, 이 경기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메인에 있는 프리뷰 글들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메인 경기가 몇 개야? 3일은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메인 경기가 24경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경기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투데이에서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투데이 누르시면 됩니다. 축구, 야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축구, 야구 그래서 일자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모바일에서는 구글 플레이 구글 플레이에서 프리뷰엔 다운 받으셔서 구글 플레이에서 프리뷰엔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뷰에는 VIP 골드 쿠퍼 유료 팁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VIP는 프리뷰엔과 유튜브에서, 골드와 쿠퍼는 유튜브에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라 피부과의원, 팩트 디자인, 그 다음에 분당 수직 카스파 세차장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대동단결이 왜 없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뭐 좋아요가 안 눌립니다. 녹방은요. 녹방은 좋아요가 안 눌리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이걸 또 얘기를 해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뭐 이거 가겠습니다.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도 녹방 좋아요 몇 개 눌러주세요 해가지고 저기 대동단결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은 계속 녹방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저기 VIP를 많이 가입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일단 제가 뭐 오늘은 시간이 별로 안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지만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조금 시간을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면은 바로 대동단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베인 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